안녕하세요. 예지콩입니다. 제가 25년 8월 22일 오늘 75회 한국사 시험 1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주 만에 취득한 한국사 능력 검정 1급 후기 겸 공부 방법을 정리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9일 75회 한능검을 98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시험 당일 브이로그를 올리긴 했지만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못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처음이라서 대본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시선이 이렇게 좀 자꾸 아래로 갈 수는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가 한국사를 응시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좀 상식? 교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사가 공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이지만 다른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굳이 좀 필요성을 좀 못 느꼈고 또 제가 아직은 공기관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취득을 안 하고 있다가 잠깐 시간이 생겼고 또 다른 자격증은 다 있는데 한국사만 없는 것도 좀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찌됐건 사람 이름 모르니까 겸사겸사 따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치만 제 성격상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단기간에 제대로 공부를 했고 오늘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수준부터 설명드리자면 한국사 노베이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 때 100점 맞고 또 1등급 맞고 그랬던 적은 있지만 이제 그건 그때고 심지어 이제 수능 땐 다른 과목에 더 비중을 뒀어서 4등급인가? 5등급 맞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서 98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TMI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 문제를 마지막에 고쳐서 100점을 날렸어요. 사실 전 100점이 목표였거든요. 그 이유가 100점을 맞으면 큰별쌤과 이제 만점 동창회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점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저의 3주 공부 플랜과 교재 및 인강, 그 외 꿀팁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한 방법에서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기간만 조절하신다면 충분히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2주 혹은 한 달 만에 1급을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상 끝에 작은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교재와 인강을 들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교재와 인강 모두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교재는 최태성 선생님의 별별 한국사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심화는 상학원으로 총 4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시대별 기출과 이렇게 기출 500제 두 권이 있는데 기출 500제 이건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기출은 둘 중 한 것만 사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쿠팡에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46,800원에 팔길래 이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강의도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와 있는 최태성 1TV 심화별 개념 8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자막 속성 통강을 들었습니다. 강의만 몇십만 원씩 하는 요즘 시대에 무료로 고퀄리티의 강의를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의 공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우선 저는 넉넉하게 3주 정도를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 여러 글들이나 영상을 봤지만 솔직히 2주 만에 합격이라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단기간에 끝낼 양이 아니기도 하고 이왕 공부하는데 기본 상식을 한 번 치고 날리는 게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3주 정도로 잡았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게 제 3주 플랜인데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강의만 40개이기 때문에 3주 안에 끝내려면 하루에 강의 4개씩만 들어도 일단 4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치만 매일 하루에 4개씩 듣는 건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파트 정리 겸 쉬어갈 겸 하루는 4개, 그 다음 날은 2개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짰고요.
이렇게 하면 총 12일에 걸쳐 40강을 완강할 수 있습니다. 영상 구조를 보면 대략 한 시대당 강의가 평균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시대를 이틀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둘째 날이 강의 수는 적을지언정 오히려 첫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 파트를 공부한다고 하면 둘째 날에 남은 두 강의를 듣고 고려시대 끝 할 게 아니라 고려시대 전체를 다 들었으니 남은 시간에는 이제 배웠던 고려시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 개념책 교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판서 페이지 뒤에 보시면 각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의 추가 설명들과 용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먼저 한 번씩 다 정독을 하고 또 뒤에 넘기면 기출문제로 요형익히기라고 해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 파트당 8문제씩이라 부담도 없고 바로 밑에 해설도 자세하게 있어서 문제 풀면서 강의 때 없었던 내용들이나 몰랐던 부분들을 추가로 알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면 1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중요한 핵심만 알려줘야 하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 이해가 가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개념책을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해도 잘 되고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채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출에 나온 선지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선지들만 익혀도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오답 서거법이나 정답을 고르는 문장용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책 한 권을 굳이 2, 3회독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A에서 Z까지 다 훑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개념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금부터인데요. 저는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빈 A4 용지에다가 선생님께서 한 판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쓰고 그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교재에 칠판 판서 내용이 다 적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이나 표를 그림으로써 알게 모르게 한 번 더 내용을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강의를 듣다가 이 사람 내가 어제 본 사람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면 아 맞다 이 파트에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역사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한 일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님을 이야기하자면 신민의 회원이셨고 대성학교와 대한인국민회를 설립하셨고 또 국민대표회의에서는 개접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시험에서는 안창호의 신민회가 키워드로 나오고 그 신민회가 한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흐름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키워드를 골라서 외우는 건 공부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큰 나무를 그리면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살을 더하듯이 직접 써보고 또 그려보면서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처음부터 이제 꼼꼼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니까 꼭 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큰 흐름을 직접 그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페이지 하나하나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찍으면서 왼쪽은 고려 전기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밑에 이런 단어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외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2일 동안 강의를 완강했으면 13일차부터는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면 되고 저는 하루에 하나씩 풀었습니다. 사실 문제 푸는 건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푸실 거예요. 8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풀면서 지문이랑 이제 1번에서 5번까지의 선지 옆에 각각 어느 시대 어느 왕인지 어떤 내용인지 꼭 적으면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풀이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난 지능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 옆에 적었는데 나중에 풀이를 할 때 보니 지증왕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내가 몰랐던 선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연습이기 때문에 오답풀이가 더더욱 중요한데 저는 해설지 밑에 있는 OX 문제들도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책 밑 빈 곳에 한 번 더 적으면서 한 문제당 풀이를 많게는 5분씩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실제로 시험 칠 때도 이렇게 문제와 선지 옆에다가 어느 시대고 어느 왕인지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풀었는데도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하나하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근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맞는 선지를 매치시킨다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출을 풀면 많이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72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답풀이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진짜 50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세 번 정도만 풀이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알게 돼요. 한능검이 문제은행식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선지들이 그래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최고의 해설지로 한 문제당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를 파악하시고 합격 가능성을 한 단계씩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꿀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3주 동안 쉬지 않고 공부만 하겠어요. 저도 중간중간 약속도 있고 또 하기 싫은 날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치만 그래도 합격하려면 해야죠. 그럴 때 저는 이 전복과 핸드폰 앱을 사용을 했는데 전복은 전날 복습이라고 해서 큰별쌤께서 A부터 Z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주시고 그에 맞는 문제도 같이 풀어주세요. 이게 거의 10시간 정도 되는 강의인데 배속으로 반복해서 들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한능검 앱 중에 한국사 오답노트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회차별, 시대별, 유형별, 키워드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대별에서 삼국을 클릭하면 삼국시대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대별 기출문제집을 굳이 안 사도 된다는 게 내가 취약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큰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자세한 해설은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해서 따로 구매를 하긴 해야 하지만 굳이 정말 모르겠으면 챗 GPT도 있고 이제 네이버에 한능검 73의 3번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 블로그에 풀이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팁은 최태성 선생님의 전야제입니다. 이건 저도 시험 전날 라이브로 직접 들었는데요. 사실 막 시험 당일이나 뭐 하루 전날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중요한 핵심만 실시간으로 짚어주시니까 시험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험 예상 문제도 찝어주시니까 진짜 전야제는 꼭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전 사전 지식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글마다 또 다 다르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제가 정리한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능검은 심화만 보는 날과 심화와 기본을 같이 보는 날로 나뉘는데 이번 75회 같은 경우에는 심화와 기본을 같이 쳤었고 곧 있을 76회는 심화만 본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응시를 하시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따라 그에 맞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수 당일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몰리거든요. 이게 초등학생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연령대가 보는 시험이라 그런지 접수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려서 시험 응시 장소를 원하는 곳에 못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첫 번째로 가고 싶었던 곳에는 마감돼서 두 번째로 희망했던 곳에서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응시 장소를 한 군데만 설정하기보다는 두세 군데를 설정을 하고 접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수험표에 사진을 넣는 기간도 따로 있어요. 이제 사진을 넣어야지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시험 당일 준비물로 수험표랑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하는데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 안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그 외에 컴사나 수정 테이프, 샤프, 지우개, 아날로그 손목시계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몰랐던 좋은 사실들도 좀 알려드리자면 시험은 컬러 시험지로 시험을 치게 되고 또 풀었던 시험지는 집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15분 전부터 퇴실도 가능한데 굳이 일찍 나올 필요는 없고요. 시험 당일 11시 40분에 큰별쌤께서 라이브로 가답안을 올려주시면 이제 그거 보고 점수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큰별쌤과 이제 사채액이라는 걸 가고 싶어서이기도 한데요. 저는 선생님을 OT 강의 때 처음 뵀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역사라고 하면 그냥 좀 살아왔던 시간, 흐름, 가볍게 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선생님께서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과거의 사람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또 그 사람의 꿈을 통해 현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며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생각보다 되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또 지금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책을 통해서 더 깊은 역사를 배우고 싶고 또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사를 단순한 시험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역사를 배우면서 스스로에게 좀 되물어보면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최초 첫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개념책과 기출문제집 요 세트를 제 사비로 구독자분 한 분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깨끗하긴 한데 요건 제 친구한테 나눠주려 하고요. 무료 강의와 또 무료 책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자격증을 따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댓글만 예쁘게 달아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한 분을 뽑아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능검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